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아쉽게, 그죠? 개파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의 시간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수원과의 뭐요? 한수원과 한정기술이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1조 2천억 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호재로 반영돼서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 관련돼서 같이 팀 코리아로 묶여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공시로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아마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수원과의 공급 계약이 나오면 주가는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비중이 너무 크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는 정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 갭이 떴던 구간에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과 하락했을 때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에서 강력한 저항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밀어 올려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성상 한 번에 밀어 올리지 못하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못 밀어 올린다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겠죠. 시총이 큰 만큼 매물에 대한 소화를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까지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3.5%나 하락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죠. 이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1% 하락을 하면서 예상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졌으나 어떤 부분이요? AI 관련된 추가적인 매출 전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거 AI가 지금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 거품 아니야? 이런 또 얘기가 돌면서 단기적으로 AI 관련주들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마찬가지 AI 전력주들도 많이 빠졌죠. 자, 근데 과연 이게 기회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먼저 기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두산은 3.5% 하락했는데요. 사실상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구간을 일단 지켜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간에서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미국의 펌이라고 있어요. 펌이. 자, 미국의 펌이라고 있는데 제가 현대건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기사가 9월에 나온 거거든요. 9월 11일에 나온 기사예요.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펌이 아메리카 원전 프로젝트 수혜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 2009년 이후 첫 대형 원전 신청서 접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전 개발사 펌이 아메리카의 대형 프로젝트와 맞물려 잠재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라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최근 펌이 아메리카의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전 4기 건설을 위한 통합 운영 허가 신청서 일부를 접수했다라는 내용이고 펌이 아메리카는 텍사스 아마밀로 최대 지역의 최대 6기가 규모 원자력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자, AP1000 4기 자, 32년 순차적으로 가동하고 이후 2기가는 소형 모듈 원자로로 채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펌이 아메리카는 아직 공급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잠재적인 SMR 옵션을 평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전 신규 수요에서 우선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자, 그러면 이 펌이 아메리카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뭐한 애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역을 정해놓고요. 여기 뭐요? 대규모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원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도 있고 천연가스 에너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인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을 한 애들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받고 짓는다 그러면은 이 원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각 원전 시공사나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웨스팅하우스 이런 애들한테 발주를 나가겠죠. 태양광 마찬가지. 태양광은 또 태양광 따로 발주 나갈 거고 천연가스는 또 천연가스 따로 발주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전력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퍼미 아메리카가 뭐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첫 임차인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기로 했던 어느 회사에서 우리 그냥 이거 안 할게요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식는 거 아니야? 전력망에 대한 기대감 식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러한 내용으로 좀 악재로 해석한 건데 전혀 이 악재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자 페르미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영진과의 대화 결과 회사는 첫 번째 임차인과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은 계약 의향서 조건을 마지막 순간에 변경하려 했고 페르미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지만 경영진은 최초 잠재 고객사와 다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해당 고객 또는 파이프라인에 있는 다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현재 2027년 입주 예정인 잠재 고객을 26년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임차인과는 여전히 유효하며 페르미는 텍사스 공과대학교와의 임대계약 조건을 충족했고 앞서 언급한 사건들로 인해 해당 임대계약이 취소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퍼미 아메리카 프로젝트는 단순 발전소의 건설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2038년까지 1,500만 평 피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만 178 밀리와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원자력 가스 태양광을 아우르는 복합 에너지 캠퍼스 모델로 두산에너비티의 원자로 터빈 제조 경험과 EPC 역량이 부각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뭔가 좀 엎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여기에 또 현대건설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 작용하면서 현대건설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뭐다?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저것은 전체적인 부분의 일부라는 거고 그 일부 때문에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으로 보는 거고, 지겹도록 지겨울 거예요. 도대체 언제가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죠? 그런 생각 들 텐데, 일단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근데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게 몰빵 투자한 사람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몰빵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 한 가지 같아요. 솔직히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두산에너비티가 우리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비중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힘들어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만 1,000원권에서 계속 노는 것도 아니고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한 구간에서 놀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조금 많이 이쪽이거나 아니면 수익 중이어가지고 기대했는데 손실로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 평단이 8만원대도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8만원대도 평단이 많아서 계속 평단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제 질리는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리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매도합니다.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장대 양봉이 탁 나오잖아요. 그럼 뭐요? 털린 것 같아서 추격 매수예요. 근데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또 전고 매물이요. 눌려요. 그럼 또 고점에 물려요. 그리고 또 한 달 내내 힘들어요. 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이 예를 들어 8만원이라고 해봅시다. 8만원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평단에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죠. 좀 살짝 수익이었다 손실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8만원 만약에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어. 근데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털린 것 같아. 그래서 8만 5천 한 번 더 치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추격 매수했어. 근데 앞에 전고 매물이잖아. 물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평단 한 8만 7천원에 물려가지고 또 이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냐 또 이러고 있어. 두산 하나 바라보면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나쁜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쁜 자리 생각 안 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사실 계속해서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8만원대 조정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하고 있자. 뭐냐면 일단은 단기적인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다 판다는 게 아니라 좀 비중을 덜어내고 안 힘들어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갖다 박으면은 힘들어 죽겠죠. 당연히 내 전재산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있는데 100만 원 투자해봐요.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으로 이거 주가 이거 움직인다고 뭐 있겠어요? 뭐 뭔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죠. 그래 1000만 원, 1000만 원도 괜찮을 거야. 근데 이게 몰빵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평생 하거든요. 주식 5년 6년 동안 제가 설명하면서 맨날 하는데 이게 못 고쳐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고치죠. 근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하거나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못 고쳐요. 이 몰빵에 대한 부분을. 왜?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거든. 내가 안 팔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요? 계속 그냥 이 평단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진짜 지겹죠. 내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 그럴 거. 이 새끼 또 똑같은 얘기해. 좀 그만 좀 해. 지겨워. 언제 올라갈지만 얘기해줘.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언제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한수원과 공급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수원과 공급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부분으로 뭘 할 수 있다. 주가가 금방 한번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또 욕심내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는 게 뭐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힘들어할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가 힘들어할 자리 아니고 지금 자리는 뭐요?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대응해야 될 자리다. 제가 월봉 말씀드리지만 월봉상 5월 봉선 깨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중요 구간 장대 양봉의 중심 지켜주고요. 장대 양봉의 중심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켜주고 두 번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거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제가 12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거래일이 1, 2, 3, 4, 5, 6, 7, 8, 9, 10 거래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거래량 해봤자 이 저번에 음봉 강하게 나왔던 11월의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십자의 도지 만들어주면요. 상승 후 하락 후에 추세 전환 시그널 나오면서 다음 달 1월 달에 정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1월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에서 두산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두산은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절대 아니라 앞으로 원전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즉 원전이 성장하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성장성을 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예요? 성장주로 봐야 돼요. 성장주는 뭐가 된다? 금리가 인하될수록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왜?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돼요? 비용을 집행함으로써 낮은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성장률이 크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1년에 5% 성장할 수 있어요. 5%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원전의 시대가 오면서 1년에 20%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 근데 은행 금리가 예를 들어 20%야. 응? 내가 1년에 20%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 금리가 20%예요. 우리 기준금리가 20%야. 그럼 내가 1년에 20% 성장해서 1억을 성장해서 내 가치가 1억 2천이 됐어. 근데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10억을 빌렸다.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내가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20%잖아. 그럼 나는 2억의 이자를 내야죠. 근데 나는 얼마 성장했어요? 2억 정도 성장했죠. 그죠? 그럼 뭐요? 또이또예요. 성장률이 똑같다고요. 내가 20% 성장을 했었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빌려가는 돈이 얼마야? 빌려가는 돈이 20%잖아요. 그러니까 또이또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내가 1년에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데, 그죠?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금리가 10%야. 금리가 10%. 그럼 내가 1억이 있을 때는 1억 2천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를 썼어. 레버리지 써서 10억을 빌렸다. 10억. 그죠? 10억을 빌렸어요. 그럼 나 얼마 성장할 수 있다? 20% 성장할 수 있죠. 그럼 얼마예요? 2억. 1억 12억의 기업 가치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10% 빌렸잖아. 이자 얼마? 이자는 1억. 그럼 1억 내면 얼마야? 1억 내면 나는 11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요. 성장해서. 그러면 기존보다 10% 성장했죠. 그쵸?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안 썼으면은 2천만 원밖에 성장 못 하는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장을 1억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배 이상 성장을 했다. 그럼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를 계속 당기면은 성장률은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성장 동력, 상승 탄력이라는 겁니다. 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면서 엄청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생길 거고 이 기자재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두산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엄청 크게 만들어낼 것이다. 낮은 금리로 인해서. 이런 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예를 들어 예컨대 15만 원 갔다. 15만 원 갔다. 미래 성장에 대한 15만 원 갔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풀리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만 원 가면 여러분들이 팔겠어요? 안 팔죠. 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간다고 할 테니까. 왜 간다고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 왜 간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주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유동성은 한정적이고 더 이상의 유동성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고 이미 미래의 가치를 당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이 빠졌을 때 거품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 두산은 지금 구간에선 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나 나중에 주가가 더 올라가서 유동성이 더 확장되는 구간에서 조심해야겠구나. 왜? 이미 미래 가치를 당겨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당겨와서 주가는 미리 올라가는데 이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유동성이 흔들리게 되면 가치는 미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 급격하게. 그게 에코프로잖아요. 그게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그죠? 이게 에코프로가 딱 그 정확한 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인정 못하겠죠. 30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까지 빠진 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시려면 이러한 투자 스토리와 왜 도대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도대체 올라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정확히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좀 영상이 살짝 길었는데 뭐 길진 않았죠. 20분 정도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해되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았으면 댓글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건데 내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올라가면 단기 고점 찍힐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두산의 특성상 단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단기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내일 구간 혹여나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럼 좋은 자리에 오면 또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 저는 위쪽 구간 매물 소화가 또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갈 것이다. 두산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와 함께 타이밍 잡으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 몰아남기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한번 잡아 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두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알고 있으니까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정확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AI 버블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AI 버블은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저는 올라가는 게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라클, 브로드컴 그죠? 오라클 실적 안 좋아지니까 뭐요? 단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 희망이 조금 미래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지연되니까 주가는 급락 나오죠. 브로드컴 AI 매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발표를 안 하니까 주가는 급락하죠.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면 급락을 합니다. 그게 버블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여주는 게 없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요? 그게 버블이요. 자, 오라클 지금 뭐요? 보여주는 게 없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식었어요. 주가가 내려가. 이게 버블이에요? 아니죠. 이게 여기서 미래에 대해 보여주는 게 없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버블이죠. 그죠? 이게 버블이죠. 이게 버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보여준 애들, 보여주지 못하는 애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버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의 진짜 버블은 앞으로의 유동성이 만들어낼 것이고 내년에 엄청나게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정말로 큰 버블이 만들어질 건데 그때 매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매도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미친 새끼야. AI가 최고인데 왜 팔아? 이러겠죠. 그때가 고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을 바라보고 달려갈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산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두산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AI 관련 주중 지금 대장주인
구글 관련된 AI 관련주 오늘 조정폭 쪽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진짜 매집 기회라고 생각하고 싼 가격에 매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할로 지금 정말로 강하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두산 구글 관련된 AI 소프트 데이터 기업 꼭 받아가시고요. 요거까지 확인하세요. 구글 황제주.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물량. 유통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그림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인바.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